자, 또 해보자. 해보십시다. 마지막입니다. 2항 정리 마지막 부분이요. 활용 부분. 자, 1번 문제를 봐봐. 1번 문제. 뭔가를 쫙 정렬했어요. 이 시계 중에서 만 개를 골랐대. 이 시계 중에서 한 개를 골랐는데 이가 한 개가 있어. 이 시계 중에서 두 개를 골랐는데 이가 두 개가 있어. 마치 무엇과도 같아? 전개식과도 같잖아. 이를 고르는 횟수만큼. 그럼 얘는 무엇을 전개했을까를 고민하는 거야. 뭘 전개하면 이런 식이 나올까? 중요해. 어떤 걸 전개하면 당연히 이 시계 중에서 고른 거기 때문에 20제곱이 있을 거야. 당연한 거야. 2가 골라졌잖아? 그럼 2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치? 2를 빵개 고르고, 한 개 고르고, 두 개 고르고, 20개까지 골랐잖아. 근데 나머지 여기 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개식에 영향을 못 미쳐. 뭐가 있을까? 1이 있겠지. 이게 답이야. 3의 20제곱. 그래서 반대로 찾아가는 거야. 전개된 식을 보고 원래 식을 미추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답은 3의 20제곱. 설마 3의 20제곱을 계산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알겠지? 자, 두 번째. 31에 31제곱을 90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어. 900으로 나눈 나머지.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31에 30제곱을 30 플러스 1에 31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전개해보자. 자, 31개 중에서 빤 개 골라, 30을. 그럼 얘가 되겠지. 자, 31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 30을. 31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 30을. 31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 30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잖아.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해? 900이지. 900 곱하기 30이지. 즉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900의 배수가 되는 거야. 900으로 나눈 나머지 후의 말. 나머지? 재미없어? 후의 말. 하여튼 나머지는 여기서 안 나와. 여기서 안 나온다. 여기까지에서만 나온다는 얘기야. 900의 배수에서 나머지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1과 31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요. 30 곱하기 30. 여기서 나머지가 나오겠다는 얘기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931이하고 931에서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나머지 얼마다? 3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31 이렇게 구하십니다. 자, 밑에 문제도 풀어보자.
K요. 이게 시험 얼마야? 오케이. 2번 됐나요? 2번 좀 어렵나요? 두 번째 좀 어려워. 두 번째도 같이 볼까? 좀 어렵다, 문제가. 자, 2번 보시면 10-2번을 보시면 fx가 주어집니다. fx가 10cx 곱하기 4의 10-x가 되고요. x부터 1, 뭐 x의 0, 1 이렇게 주어지네요. 0부터 1까지. 자, x는 0, 1, 10까지니까 10까지가 주어지거든요. f의 1 플러스 f의 2 플러스 쭉쭉쭉 진행이 될 겁니다. 어디까지? f의 10까지가 진행됩니다. 뭐 fx 그대로네요. 그렇죠? fx x 대신에 x에 들어가는 숫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렇다면 f1은 뭐가 돼요? 1로 주니까 10c 1 4의 9제곱이에요. 자, 더하기 10c 2 4의 8제곱 더하기 10c 마지막에 10 그렇죠? 10 4의 0제곱이에요. 자, 10개 중에서 1개를 골랐는데 4가 9제곱이 됐어요. 그 말은 기준을 4로 안 잡았다라는 얘기야. 아니, 헷갈리면 바꾸세요. 똑같이 맞춰버리자.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10C, 10은 10C, 0하고 똑같잖아요. 결국 10개 중에서 9개를 고르면 4가 9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뭐야? 더하기 4의 10제곱을 정리하는 거야. 나머지 하나는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딱 하나가 빠져있죠. 뭐가 빠져있어? 10C, 10에 4의 10제곱이 빠져있잖아. 원래는 걔가 있어야 돼. 그래서 빼기 10C, 10에 4의 10제곱. 얘를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뜻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5의 10제곱 빼기 4의 10제곱. 합차공식. 하지 말지 안 들었었죠? 오케이. 들었으면 맞겠다. 그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항 정리, 커다란 한 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경우의 수,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순열, 조합.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드디어 확률을 배우시는 거예요. 확률. 자,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있는데 확률 통계는 크게 세 가지 단원이에요. 일단 경우의 수를 배운 다음에 확률을 배우게 돼요. 확률을 배우고 나서 통계를 배우시게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관이 됩니다. 이 통계가 확률을 구하고 싶은 통계예요. 통계적으로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확률을 구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확률을 구하는 통계는 4점짜리가 되는 거고 살짝 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확률을 배우겠다는 거고 확률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한번 학습을 했어요. 자, 영어로는 probability라고 해서 P라고 약자로 나타내게 되고요. 자, 근데 약간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과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어떻게 다룰 것이냐. 확률에 대해서 우리는 집합과 연관시켜서 다루게 됩니다. 자, 집합적인 사고를 가져와서 확률을 풀겠다라는 얘기야.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나오는 영어들에 대해서 영어를 정리해보자. 처음 배우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시행과 사건. 이거는 뭐 처음 나오는 말은 아니야. 시행과 사건이 있어요. 시행은 뭐죠? 말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뭐 주사위를 던졌더니 이게 시행이에요.
뭐 동전 2개를 던졌더니 이게 시행이고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더니 이게 시행입니다. 사건은 뭐야? 시행의 결과입니다. 주사위를 던졌더니 유괴문이 나올 확률. 그죠? 이런 식으로 동전 2개를 던졌더니 암명이 뭐 3개 나올 확률 물어봤을 때 그 시행의 결과가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행은 영어로 try, 시도하다 이렇게 되고요. 사건은 이벤트. 자, 결국 시행의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집합의 원소처럼 나타내버리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주사위를 던졌어요 라는 시행에서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1, 2, 3, 4, 5, 6이 되겠지. 동전을 던졌어요 라는 사건에 이제 원소가 될 수 있는 거는 앞면과 뒷면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집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표본공간이 있습니다. 표본공간은 뭐냐?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의 전체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주사위 던졌어요 라고 하면 1부터 6까지 1, 2, 3, 4, 5, 6이 들어있는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S라고 씁니다. 스페이스라고 해서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S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근원 사건이 있습니다.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원소 개수가 한 개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원소 개수가 한 개짜리인 사건.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근원 사건은 집합 1, 집합 2 이렇게 원소 개수가 한 개짜리의 경우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는 말을 쓰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는 말이에요. 표본 공간은 엄청 사용합니다. 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세 번째. 전사건이 있고요. 전사건과 공사건이 있어요. 전사건은요,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사건이 전체 집합과 같아지는 사건. A라는 사건이 표본공간과 같아지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공사건입니다. 공사건은 사건의 원소가 전혀 없는 것, 공집합에 대한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주사위 던졌는데 음수가 나오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공사건이라고 불러주겠죠. 네 번째, 자, 합사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합사건, 곱사건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합사건과 곱사건. 합사건은 합집합에 대한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와 B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얘를 합사건이라고 불러주고요. 곱사건은 A 교집합 B에 대한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AND로 연결이 되는 거,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사건, 얘를 가지고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불러주겠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얘를 곱사건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또 있겠군요. 또 있겠어요. 자, 이게 마지막. 일단 단어로 침해자입니다. 배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여사건이 있어요. 여사건은 잘 알고 있죠. 바깥 부분의 사건을 얘기하죠. A의 여사건이라고 하면 A의 여집합을 얘기하겠죠. 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A가 안 일어나는 사건. 배반 사건은요. A 사건과 B 사건을 교집합했는데 공집합이 돼버려요. 공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공통 부분이 없어요. 얘를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총 10개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요,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얘기가 42쪽에 쭉 나와 있죠. 개념 체크. 1부터 5까지 자연수 중에서 이미 하나를 택할 때 표본공간 S라고 적고 집합으로 나타냅니다. 1, 2, 3, 4, 5가 되겠죠. 그치? 2번은 3의 약수를 택한 사건은 A 사건 A가 2하고 3이 있겠죠. 3의 약수. 그래서 2번은 A는
1, 3 이렇게 써주면 2번의 답이 되고요. 이렇게 집합으로 우리가 확률을 다루겠다. 뭐 어려운 말은 공유주의 는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간 집합으로 다루겠어요 라는 얘기야. 자, 4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예제 1번 보시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2, 3, 5가 되겠지. 자, 이걸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하고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어.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은 1, 2, 3, 4, 5, 6이야. 그렇지.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에서 이것과 배반 사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공통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2, 3, 5를 가지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결국은 뭐가 되니까? 남은 게 3개니까 부분 집합 개수 구할 때 8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예요. 집합 문제가 됩니다. 아래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는 거 할만하죠? 그렇지? 뭐 이런 문제들 나중에 되니까 모두 배반이니까 이산이 들어와가지고 이산이 살이 들어와가지고 다 빼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내죠? 이게 이게 남았어? 이게 그죠? 그렇지. 문제밖에 쓰고 오케이 잘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요. 이제 확률 들어갑니다. 자, 이제 확률 들어가는데 뭐 우리가 정확히 좀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확률은 영어로 뭐다? 미래야? 영어로 뭐다? 뭐? 철자가 헷갈렸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어디 나가시거든? 예! 맞았어. 자, 풀어봐. 이렇게 맞아. 이걸 이제 확률이라고 하고요. P로 나타내겠다. 라는 얘기인데, 우리 확률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전체 일어날 사건의 수로 특정 사건의 개수를 나눠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확률은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이 있어요.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두 번째,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통계적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하적 확률이 있습니다. 기하적 확률. 근데 거기 보시면 기하적 확률이 없을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따로 단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통계에서 확률 다룰 때는 전부 다 기하적 확률을 하거든요. 일단 수학적 확률, A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체 일어나는 사건 개수는 MS겠죠.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전체 사건의 개수예요. 그것분에 특정 사건 A의 원소 개수는 사건 개수가 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주고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자, 뭐 수능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자, 통계적 확률은 무엇이냐면, 자, 생각해봐. 내가 주사위를 10번 던졌어. 10번 던졌는데 1의 눈이 2번 나왔어.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죠? 6분의 1인가요? 5분의 1인 거죠. 그치? 10번 중에 2번 나왔으니까. 직접 시험하겠다라는 얘기야. 통계를 내겠다. 직접 시험하겠다. 수학적 확률과는 달라집니다. 알겠어? 막 100번 던졌는데 뭐 30번 나와버렸어. 그럼 당연히 뭐 100분의 30. 이것이 통계적 확률이 되는 거예요. 직접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n번 시행을 했을 때 특정 사건이 R에 n번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쓰긴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직접 하겠다라는 얘기야. 직접 뭐 조사를 하겠다. 전국 남성 중에서 뭐 키가 170 이상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 남자를 다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걸 가지고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문제는 개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나오지만 이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가 많아지잖아. 내가 10번만 던졌어, 주사위를. 그럼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아니야. 근데 100번을 던졌어? 좀 더 가까워져, 6분의 1에. 1000번을 던져? 완전 거의 6분의 1이 되는 거야. 10,000번 던져? 거의 완전히 6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행 횟수를 늘렸을 때의 수학적 확률과 똑같아집니다. 통계적 확률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은요,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다트가 있어요. 아, 선생님 교실에 다트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놀고 싶으면 와서 한 번씩 던지세요. 그 점수 앱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비싼 거예요. 다시는 모르겠는데 넣으세요. 그것도 한 번씩 누이시 와서 공부도 하고 놀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온 적이 없었어요. 추파춥스가 썩어가고 있어 지금. 안 오더라도 지나가면서 추파춥스 꺼내 먹어. 자, 이렇게 정확하게 3등분을 시켜요. 자, 다트를 던졌 때 그럼 여기 꼽히는 확률이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전체 면적분의 특정 부분의 면적으로 구하는 거잖아. 왜? 횟수를 세기가 어려우니까. 무한하게 꼽힐 수가 있잖아. 무한하게 꼽힐 수 있는데 여기 몇 번 꼽히냐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으로 구해버리는 거 가지고 기하적 확률이라고 불러주는데 이거는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나중에 통계를 가시면 통계에서의 확률이 거의 대부분 기하적 확률로 다루게 돼요. 살짝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히스토그램. 이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 확률은 전체 면적분의 이것의 면적.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기하적 확률은 아직은 안 나올 거예요. 자, 하여튼 중요한 건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 있다. 뭐 서브로 기하적 확률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확률의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확률은요. P의 A 확률은 0부터 1까지 안에 있게 됩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확률이 0일 사건을 뭐라고 불러준다라고 했지? 뭐라고 불러주지? 아까 용어 정리자 원소개수가 빵개에 미집하면 뭐라고 불러주지? 공집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자,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불러준다고 했단 말이야. 무조건, 이런 무조건 일어나는 거잖아. 얘는 무슨 사건이야? 전사건 이렇게 불러준다고 했어요. 뭐 이런 특징이 성질이 있고 밑에 보시면 뭐 성질 나와 있죠. 44쪽에 제일 밑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 뭐 반드시 일어나는 거, 뭐 간단한 얘기인데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까지 너희들이 배웠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사건 개수를 구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계속 나와 있고 와 일단 이제 풀어보도록 하자. 45쪽에 자 개념 체크 1번에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전체 사건은 6 곱하기 6 36가지인가 알고 있겠죠? 자, 서로 같은 운이 나올 사건은 6가지입니다. 1, 2, 3, 3 이런 식으로 36분의 6이다 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2번 자, 1000개당 5개 꼴로 불량품이 나와요. 불량품이 있을 확률은 1000분의 5예요.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직접 수치를 조사하겠다라는 얘기야. 1000개 중에서 5개가 불량품이니까 불량품의 확률은 1000분의 5가 됩니다. 2번 자, 흰공 3개와 흰공 3개.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잘 봐요. 일단 흰공 3개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얘가 흰공이니까 얘가 흰공이니까 이제 너희들 헷갈릴 거예요. 이제 뭐가 흰공이니까 안 취한대요. 안 취한 게 그쵸? 이게 흰색이 분명한데 이게 흰색이 분명하잖아. 근데 우리 이걸 이제 검은색이라고 인정하잖아. 참 재밌는 일 아니겠니? 자, 근데 앞으로 이것들은 이제 그 헷갈릴 거예요. 자, 흰색은 위에 거라고 하고, 검은색 말도 안 되지만 검은색은 아닐 거라고 하십시다. 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흰공 나올 확률 구하시고, 두 번째, 흰공 또는 검은공 나올 확률 구하시고, 세 번째, 노란공 나올 확률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자, 경우의 수에서 다루는 경우의 수하고 여기 통계에서 다루는 경우의 수는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자, 내가 이거 주머니가 있어. 노란 공 나오고 노란 공에다가 흰 공 3개하고 검은 공이 5개가 있는데 내가 흰 공을 하나 골라서 배열하고 싶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물어봤어. 몇 가지예요? 아니, 흰 공을 하나 고르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라고 물어보면 한 가지예요. 경우의 수에서는요,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같은 것으로 처리해버려요. 이걸 뽑으나, 이걸 뽑으나, 이걸 뽑으나, 다 같은 게 되버린다고. 그럼 검공 한 개를 검공 뭐 2개를 뽑을 사건의 개수는 한 가지예요. 뭘 골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아 버리니까. 오케이? 근데, 확률에서 다루는 경우의 수는 개수가 많아질수록 경우의 수가 커진단 말이야. 즉,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 뽑히는 확률이. 그래서 다 다른 것으로 가버립니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얘들은 다 다른 거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라고. 흰공끼리 다르고 검은공끼리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흰공 하나를 뽑을 확률은요, 총 8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흰공이 3개가 있어요. 3개를 뽑는 가지수가 됩니다. 이렇게. 알겠어? 자, 흰공 또는 검은색 뽑아라. 한 가지는 아니에요. 1인 거 알겠죠? 확률적으로 무조건 전사건이 되죠. 노란 공은요, 공사건이 되죠. 자, 하여튼간, 확률에서 같은 것은요, 다른 것으로 가요. 같은 것으로 바꿀 때가 있긴 있어요. 문제 특성상, 철자를 배열했을 때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또 다르게 풀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접근 방법은 같은 걸 다르게 봐야 돼요. 개수가 많아질수록 확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 따로 처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이제 집합으로 다루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또 집합하고 다른 점이에요. 집합에서는 상자 안에 111, 222, 3개씩 있으면 그 원소를 집합으로 나타내십시오라고 하면 집합은 이렇게 나타내요. 중복된 걸 쓰지 않아요. 근데 확률에서의 사건을 집합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개수 다 감안해서 써줘야 돼요. 그렇지, 많을수록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약간씩 헷갈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해주면 되는 거라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을 풀어보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이에요. 필수예제 2번. 서로 다른 두 개, 이게 서로 다른 두 주사위가 있다고 했죠. 자, 1번. 합이 8일 확률, 2번 곱이 홀수일 확률. 자, 일단 확률을 풀 때는요, 전체 사건과 특정 사건을 구분짓는 슬러시, 이걸 해줘야 돼요. 슬래시.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체 사건의 가지수는 60, 는게 36까지가 되겠죠. 자, 이거 쉽네요. 곱이 홀수일 때 둘 다 홀수가 돼야 되니까 앞에 주사위가 홀수가 되는 가지수 3가지, 뒤에 주사위가 홀수가 되는 가지수 3가지, 그래서 9가지. 그래서 얘는 36분의 2가 될 것이고요. 합이 8이 되는 거, 자, 합이 8고 귀찮아요. 자, 2부터 시작하겠죠. 2, 6, 3, 5, 4, 4, 5, 3, 6, 2. 그래서 1, 2, 3, 4, 5, 5가지. 36분의 5가지.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문제들이. 마치 중학교 문제 같아요. 실수하지 잠깐만. 그렇지. 이럴 때는 그냥 이게 제일 필요해. 등을 쓸 수 있잖아. 이게 좀 귀찮아 보이지만 이게 표현을 해보는 게 실수 안 하고 제대로 풀 수 있는 거야. 5배수가 나와. 여기에 5배수가 있을까? 아니, 이거 무슨 많이 맞았어. 3이 포함되어 있으라고 이미에서 부르지밖에 없어. 3은 무조건 가지는 부르지밖에 없으면 이렇게요. 잠깐만. 그냥 3을 가지고 있는 부르지밖에 없어. 그럼 3을 가지고 있는 부르지밖에 없어. 이거 무조건 가지 않는다면 빼버리고 이게 35. 기억나?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것도 빼버리고 안 가져야 되는 것도 빼버리고 이게 알아서 꺼리꺼리고 그거 기억해야 돼. 알았어? 자, 둘일도 가지려면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 A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 남은 거 보면 되지. 이제 이걸 만족하려면 다 찾는 거지. A, B가 1이나 5, B가 없어. 한 가지 같은 거. 자, 왜 한 개도 없겠지? 이게 왜 A가 있었니?
오히려 A제곱 마이너스 5B가 0보다 크니까 A제곱이 5B보다 크면 된다 이거구만. 그래서 이걸 다 누가 돼서 구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기준 잡아가지고 B를 기준 잡든 A를 기준 잡든 잡아가지고 쭉 푸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자, 보세요. 이제 솔직히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면 사정자가 이렇게 나오잖아. 겁나 어려워.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경우의 수가 진짜 어려워. 근데 그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자, 이런 건 기본적인 문제라서 쉽죠. 5명을 인력은 나열합니다. 라고 했어. 전체 사건이 뭐가 됩니까?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했을 때 AB가 이웃해요. 특정 사건은 어떻게 되죠? AB를 한 몸으로 만들어야 돼. AB를 나열시켜야 돼. 이웃시켜버렸어. 그럼 CD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돼버리는 거지. 그 네 명을 다시 배합하는 거죠. 그래서 5팩분의 2팩 곱하기 4팩이 되겠지. 그럼 답은 5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오케이. 전체분의 특정 사건. 자, 이것도 보자. 5명을 원탁에 앉히고 싶기 때문에 전체 사건은 4팩인 걸 알고 있어. 하나 빼고 팩토리얼이야. 자, AB가 이웃하면 안 돼요. 자, 이웃하지 않는 건 상대방부터 배열하거든요. 일단 원탁에다가 CDE 3명을 배열해야 돼요. 원탁에 3명을 배열하는 가짓수 처음에 2팩토리얼인 거 알겠지. 원탁에 3명을 배열합니다. 그런 다음에 빈 공간에 들어가면 되잖아. 이제 원탁에 누군가가 앉게 돼버리면 이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순열로 풀라고 했죠. 세 군데 중에서 얘가 들어갈 두 군데를 선택해서 짝 지어주면 돼요. 짝 짓는다라는 얘기는 순열이기 때문에 세 군데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짝 지어주면 됩니다. 4팩분의 2팩 곱하기 3P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밑에 문제 풀어보십시다.
그래서 이만하지만 하나를 얼른 더 풀어버리고 일단 전체는 전체가 될수 하는 중에서 중복분합해서 세상의 산수를 넣고 싶어. 첫 번째 자리 몇 개 중요하게. 그렇지. 두 번째 자리에. 그렇지. 그 전체. 자, 특정사가 홀수가 되고 싶으면 그림 딱딱딱 세 개. 여기 마지막이 중요하거든. 마지막에 몇 개 중요하게. 그렇지. 두 개 중요하게서는 마지막 두 개 중요하게. 중복해서 쓸 수 있으니까 따로 할 필요 없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알겠죠? 알겠어? 왜 뭐 천천히 자, 다음 문제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풉니다. 자, 세 개를 뽑고 싶어요. 이게 전체 사건이에요. 대구공 3개, 넘구공 4개, 축구공 5개가 있는데 3개를 뽑고 싶어요. 그럼 전체 사건을 가질 수는 단순히 고르는 거기 때문에 12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게 전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모두 축구공만 고르고 싶어요. 그럼 특정 사건은 뭐가 되느냐? 축구공 5개 중에서 3개 고릅니다. 다 다른 거예요. 다르단 말이 없어도 축구공 5개가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 3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니까 12C3분의 5C3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12, 11, 10, 5, 4, 3. 어차피 3일로 나누는 거 둘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자, 농구공을 2개를 뽑고 싶다라고 했어요. 특정 사건 농구공 4개 중에서 2개를 가져와요. 근데 1개를 더 뽑아야 되잖아요. 자, 축구공 5개와 배구공 3개가 있으니까 8개가 되겠죠. 얘가 또 분자에 있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또 얼른 풀어버리십시오. 단순히 조합 문제가 되면 조합 문제. 다시.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